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 약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이죠. 도쿄 외환시장에서요. 엔달러 환율이 한때 161엔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986년 12월 이후 37년 6개월 만입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고요.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가 0%지요. 지금 일본과 미국과의 그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지만 킹달러가 계속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 1376원 70전을 찍었습니다. 지난해 말은요 1달러에 1288원과 비교하면 무려 그 상반기 동안에 88원 이상이 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아마 하반기에는 1달러에 1400원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킹달러가 계속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경제는 사실상 호황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3% 이상이 되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4년도 하반기에는 적게는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 내릴 것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하반기에 2번을 내린다면 기준금리가 5%가 된다는 것이고요. 한 번 내린다면 기준금리가 하반기에도 5.25%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킹달러로 고환율이 되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내수 회복에도 크나큰 차질이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달이죠. 지난달 6월에 소비, 생산, 투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트리플 감소가 지금 10개월 만입니다. 지금 소비가 연속 2달 연속 감소했는데요. 그 당시 그러니까 2달 전만 해도 1달러 환율이 1350원대를 넘어선 시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30원 정도 올랐죠. 지금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본의 엔저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타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수출 기업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일본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를 가지 않고 일본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리나라도 제주도로 가지 않고 일본으로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내 상황도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요 5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인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50조가량 거쳤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간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2023년보다는 오히려 9조 원가량이 줄었는데요. 지난해에도 지금 국세 세수 펑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2년 연속 큰 폭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뭐 상속세도 세율을 낮춘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겠다. 이런 정부안들이 나왔는데요. 글쎄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요.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받아가지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의 그 부동산 세수로 주기 때문에 그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 부족으로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세상이 아마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당시에 실행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지난해 끝났죠. 이제 대출 만기 연장도 지금 순차적으로 끝날 예정이라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 거의 매출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5%까지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연체율이 무려 10% 이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자영업자들 연체율이 최고 수준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악재보다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폭이 커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미국의 지금 대선이 11월인데 아마 지금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의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크게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캐나다 등이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지금 각자 도생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도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판을 계속 확충해야 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지요. 아마 해외 금융사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변동성이 커져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PF 자금이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러한 지금 증권회사라든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의 지금 연체율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아마 올 가을에 PF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크나큰 금융위기로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주택시장에도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우상향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계속 진행될지도 의문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